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추석 명절은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어제는 명절이라 가지고 저도 놀고, 조금 늦게, 리뷰를 하나 할까 하러 왔습니다. 네, 동해안 더비 리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 결과적으로는 조금, 뭔가 그 스코어 보드만 보면, 그 점수판만 보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 골도 안 들어가고 이런 경기들이 많지가 않았는데, 그런 경기였는데 저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포항도 되게 잘했던 것 같고 저는 울산을 또 칭찬을 좀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뭐 바둑알 잠깐 불러오면 이번 경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울산이 실리적인 어떤 선택을 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였던 것 같아요. 여지까지 전북 저기 그 울산이 3백을 전북전이나 이런 때 들고 나온 적은 있었지만 포항전에서는 그래도 맞불을 놨었고 뭐 진 경기도 있고 이긴 경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맞불을 놨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동해안 더비 정말 치열하고 재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3백하고 아예 거의 5-4-1에 가까운 전술을 가져오고 수비 라인 시작점도 하프라인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 뒤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상은 뭐 이제 맞불은 없었다 이렇게 봐도 그 무방한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승부처는 그거였겠죠. 포항이 한 골이라도 먼저 넣게 되면 울산이 밀고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포항이 그걸 역이용해서 오히려 더 이 울산의 공격 전개를 전방부터 끊어 나가면서 뭔가 이제 차이를 만들어 더 벌려 나갈 수 있는 경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울산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경기가 어려워졌고 이제 전략이 아예 울산의 새로운 전략들을 펼쳐갈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랑 어제 경기를 같이 봤는데 아버지한테 말씀 그렇게 드렸어요. 지금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면서 서울하고 수원FC 경기 보시면서 뭔가 좀 느슨하다. 왜 이렇게 전방 압박 같은 거 시도를 안 하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셔서 그랬어요. 이게 그거는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달려들지 않는다고 욕하면 안 된다. 그거는 승패가 걸려있기 때문에 제3자들이야 그렇지만 이 각자의 팬들이 이기는 거를 다 원하고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경기에도 똑같은 거를 적용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울산이 계산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가를 고려를 했을 때 포항은 어찌됐든 제가 느끼기에는 김기동 감독님 체제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경기력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그 색깔도 확고하고 그러니까 전방부터 싸움을 걸고 상대 실수를 유도하는 거에 굉장히 능숙한 팀이고 또 공을 끊어냈을 때 전환 속도에서 굉장히 빠른 그런 팀이기 때문에 잘못 덤벼 들어갔다가는 이제 포항의 속도에 무너질 수 있는 여지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낀 울산은 실점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70분은 그냥 무승부를 끌고 가고 나머지 20분에서 15분에 우리가 하나를 무너뜨려서 그 다음에 이제 승리를 따내겠다. 이런 게 어떤 전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반전 막판에 이제 이청용 선수도 들어오고 마틴 아담 들어오고 또 저기 바코 들어오고 하면서 뭔가 그 아껴놨던 선수들을 쓰는 것 자체가 포항이 본인들을 두드리면서 힘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어찌됐든 체력적으로 떨어지니까 그걸 기다렸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포항도 보시면은 어제 한 그 후반전 25분 30분 그러니까 70분 정도 지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전방 압박 강도나 빈도가 많이 떨어졌죠. 왜냐면 그렇게 계속 시도하다가는 90분 동안 탈이 나면 결국에는 마지막 1분에라도 탈이 나서 우리가 못 쫓아가게 된다 그러면 본인들도 이제 위험 부담을 안아야 되니까 포항으로서도 그런 거를 무리하게 해서 전방 압박을 계속 시도할 필요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후반전 중반 이후부터는 울산한테 조금 기회가 더 오고 포항도 계속 밀어붙이는 것 같기는 하지만 뒤를 그 걱정할 수밖에 없고 바코나 이런 선수들이 개인 능력이 좋으니까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항은 포항 하던 대로 원래 했던 거고 철학을 본인들이 유지했던 거고 제가 제목을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포항은 철학을 유지를 했던 거고 울산은 철학을 바꿔서 포항을 상대했던 거죠. 요게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저는 3백 전환 자체가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포항이 고영준 선수가 나올 때도 있고 김승대 선수가 측면으로 나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전술들을 그 팀에 맞춰가지고 김기동 감독님이 스타일은 유지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주죠. 근데 이제 지금 고영준 선수는 아시안 게임에 가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측면 쪽에 이제 백성동 선수하고 김인성 선수가 나왔고 김승대 선수가 같이 출전을 했는데 출전했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번 경기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게 울산이 잘했기 때문이라고도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김승대 선수가 좋아하는 공간이 주로 이제 이 라인 브레이커라고들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깨고 이쪽 뒤로 들어가거나 뭐 일로 돌아 들어가거나 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수비를 끌고 다니면서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겠죠. 나왔죠, 김승대 선수. 갑자기 헷갈리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공이 빠져나가면 이렇게 나가면 여기 수비가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벌어진 공간을 뭐 김인성 선수가 들어온다거나 제카가 들어온다거나 하는 방식을 쓰려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하프 스페이스를 이용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고 어쨌든 공간 활용에 잘하는 선수고 그걸 이용해서 포항이 굉장히 공격에 좁게 선 팀들을 상대로 해서 공격에서 공간을 만들어냈는데 이걸 그냥 개인 기량이 좋은 김영권, 김기, 뭐 임종은 다 잔뼈가 굵은 선수들이고 국가대표 경력도 다 있는 선수들이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서 여기서 수비를 해버리니까 특히나 임종훈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제카의 높이를 또 고려한 그 어떤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에 빠져다니는 것들을 잘 제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김승대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평소의 장점들이 잘 안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4명이 최종 라인을 지키는 것보단 5명이 지키는 게 훨씬 빠져나가더라도 커버 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아마 3백을 들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포항의 어떤 전체적인 공격들을 잘 제어를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물론 위기가 있었죠. 위기가 있었지만 굉장히 이제 그런 빈도를 많이 줄일 수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전반전에 그래도 2번의 정도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규성 선수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 건데 이렇게 뒤에 숫자를 많이 뒀다는 얘기는 앞에 숫자가 부족해진다는 얘기잖아요. 허리나 앞에가 부족해진다는 얘기다 보니까 그 울산이 전반 초반에 약간 이규성 선수가 볼 돌리려고 그러고 김영건 선수랑 이쪽 오른쪽 그러니까 그 울산은 왼쪽 측면에서 돌리려고 하다가 횡패스가 한번 잘려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나온 이후로는 제가 보기에 울산이 억지로 돌리지 않고 걷어내면서 그냥 일단 버티자라는 게 너무 눈에 보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 골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저는 골이 취소된 장면은 임종훈 선수가 움직이는 거를 제카가 이제 건드렸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글쎄 뭐 그거 때문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울산 팬들은 정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 포항 팬들은 오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일단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얘기는 하지 않는 게 뭐 제가 뭐 이제 바꿀 수도 없는 문제인데다가 하여튼 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장면이 굉장히 포항다운 장면이긴 했어요. 포항이 이제 경기가 안 풀리거나 할 때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 김승대 선수가 빠져다니면서 공간 맞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뭐 포항이 이제 그 되게 조직적으로 잘 내려서는 팀들을 만났을 때 종종 쓰는 것들이 이제 측면에서 강하게 크로스를 올리면서 제카 쪽을 많이 노리고 제카랑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때 이호재 선수까지 같이 넣어버리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좋은 선수 2명을 넣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크로스를 붙인다거나 하고 또 거기서 떨어지는 것들. 예. 그 세컨드볼에서 집중력을 발휘해서 넣는 방식도 잘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포항이 무서운 이유는 되게 실리적으로 경기를 해요. 어떤 때는 공간을 만들어서 풀어가는 것도 하지만 이것만 쓰면 상대가 계속 그 공간을 틀어막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와이드 한쪽에 계속 크로스를 또 붙이면서 상대가 크로스에 반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크로스에 반응하게 되면 다시 짧게 들어가고 짧게 들어가는 게 또 반응하려고 하면 또 크로스 붙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실리적으로 이것저것 잘 섞어가지고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면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득점이 인정됐다 그랬으면 울산으로서는 굉장히 피곤한 경기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제가 보기엔 울산 쪽에는 조금 운이 따랐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심판이 정확하게 판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울산한테는 그게 골이 취소된 좋은 호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국에는 무너지지 않은 균형 때문에 결국에는 경기가 0대0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용적으로 보면 확실히 포항이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바둑과 함께 하는 시간은 얼추 마무리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경기를 보면 울산 팬들이 무슨 생각을 드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기는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제가 울산 팬이면 말씀드릴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왜 이러냐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굉장히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런 선택을 한 게 저는 굉장히 이해가 가고 맞는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맞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경기 전까지 6점 차이였습니다. 최근에 울산이 승점을 많이 잃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뭐 박용우 선수 이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아시안게임 간 선수들이 아무래도 설용우 선수랑 지금 엄원선 선수가 가 있다 보니까 두 선수가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저께 경기를 보더라도 역습에서 이제 빨리 엄원상만큼 갈 만한 선수가 없었다라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카드도 많지 않았고, 물론 이제 고영준 선수가 가 있는 포항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고, 최근 흐름도 좋지 않았고, 근데 6점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 경기를 그러니까 못해도 비기기는 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지금 6경기 남았죠, 이제. 6경기 남은 상황인데, 3점 차이로 좁혀진다. 그럼 이거는 진짜 이제 역전의, 그런 어떤 위험성이 실제화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쫓기게 되면 선수들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울산한테 제가 보기엔 가장 까다로운 팀이 포항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면 울산이 공을 되게 잘 돌리는 팀이고, 최근에 좀 못 돌리는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포항이 늘 까다로웠거든요. 왜냐면 전방 압박을 너무 잘 들어오고 제일 조직적으로 제가 들어간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만큼 울산의 공격 전개를 울산의 최후방부터 괴롭힐 수 있는 만한 팀이 거의 없는데, 포항이 그게 가능한 팀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래서 울산이 포항하고는 반반, 그러니까 무승부를 하는 게 지금 순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나쁜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파이널 라운드 들어가기까지 6경기가 남았는데 6점으로 차이를 남겨두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좀 중요한 게 있죠. 지금까지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울산이 포항보다 6점을 더 벌어놨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면 울산이 포항을 상대로 오히려 6점이 뒤져 있었다 그러면 울산이 내려섰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찌됐든 이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나왔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울산이 포항보다 승점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또 가질 수가 있는 게 뭐냐면, 포항이 울산의 맞대결에서 반반 혹은 뭐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끌어갈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포항이 울산보다 강한 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뭐한 게 뭐냐면, 지금 뭐 승점이 보여주기도 하지만 포항이 다른 팀들한테 승점을 많이 잃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울산한테 진 경기도 있었지만 그거 문제가 아니라, 포항이 울산한테 맞상대하는 거랑 별개로 다른 팀들 상대로 의외로 승점들을 좀 잃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대결 제외하고도 다른 팀들하고 따는 승점들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울산이 조금 더 여지까지는 잘했다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두고 봤을 때 울산이 나머지 6경기에서 포항하고 맞대결 한 번 있겠지만, 그거에서 고전하는 것만큼 다른 팀들 상대로 고전할 거라는 그런 가능성이 크진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위 스플릿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팀은 훨씬 수월하게 경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울산이 굉장히 실리적으로 접근을 했던 경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게 또 제가 보기엔 상당히 일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게 10라운드쯤 이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울산이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이제는 울산이 우승을 해야 되고 할 거라고 믿었고, 그게 너무 이제 시즌 초반에 잘 나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는 그 선택이 옳았다. 왜냐면 6점을 유지한 채로 나머지 6경기를 남겨놨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울산 팬들께서는 내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속상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뭔가 질타하기보다는 어찌됐든 최근에 흐름이 안 좋은데 그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발휘해서 지켜낸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점수를 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항 팬들께서는 어떤 경기를 보고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용은 상당히 합격점을 주셨을 것 같아요. 잘한다 우리. 역시 기동쌤
갓이다 갓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확실히 실리를 챙긴 거는 역시 울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포항이 이번 경기를 반드시 잡아서 3점으로 좁혀가면서 압박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파이널 라운드에서 한 번 더 이기면 물론 아마 울산 저기 원정이 되겠지만 거기서 이기면 이거는 진짜 뒤집어지는 거였는데 이번 경기에서 그 끝내 골문이 조현우 선수 때문에 열리지 않았던 거 그게 많이 아쉬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두 팀 다 뭔가 그래도 얻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또 아쉬운 점이 남는 각자 결과는 울산이 좋았지만 내용은 또 포항이 좋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경기들이었기 때문에 두 팀 다 좋은데 아쉬운데 좋은 뭐 약간 그런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뭐 두 팀의 어떤 그 라이벌 관계도 참 흥미롭지만 이 순위 싸움이 엮이고 나니까 좀 다른 양상이 나오는 걸 보면서 역시 축구는 참 어려운 스포츠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한 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재밌게 봤고요. 파이널 라운드 때도 또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네. 오늘은 15분 했네요. 네, 좀 짧아서 다행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라운드 때 또 한 경기 리뷰하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